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늘은 검정색 옷 입고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폼을 잡고 나왔냐? 폼 잡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얼굴을 좀 가리기 위해서 나온 건데, 실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브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설정을 했는데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더라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선글라스 비치듯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방송으로 하기 위해서 조명도 작은 거 하나 샀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브라인드 채용이란 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오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오해가 많냐면 이 브라인드 채용이 뭐 묻지마 채용이냐 아니면 선글라스처럼 깜깜이 이런 채용이냐고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인드 채용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브라인드 채용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브라인드 채용의 의미는 실제 묻지마 채용, NCS 채용 뭐 이런 거 하고 관계없냐? 아닙니다. NCS 채용이랑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NCS 채용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좀 도입된 뭐 목적성은 있지만, 이유는 좀 있지만, 실제 브라인드 채용 자체는 아무것도 안 보는 묻지마 채용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NCS 채용에 기반으로 한 걸 원하는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브라인드 채용은 뭐가 강력하냐? 실제 여러분들은 편견을 줄 수 있는 잣대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편견을 지원서상에서는 엄밀해서 현주소도 적지 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관의 특성상 적으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주소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그 다음에 학점, 그 다음에 실제 보면 부모님 직업, 신체 사이즈, 이런 것들을 엄밀해서 또 영어가 만약에 그 직무라든지 지원해서 연관이 안 된다면 영어 성적도 적지 말라는 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편견을 줄 수 있는 잣대를 다 뺀 지원서. 물론 사진은 당연히 없죠. 사진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 지원할 때 면접 때는 항상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사진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웃기는 건 브라인드 채용되면서 사진관 아저씨 막 데모하는 게 정말 웃겼습니다. 왜? 이미 사기업, 대기업들은 일부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캐빈까지도 사진이 이미 없어졌었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원서, 그 다음에 그 지원서, 자소서는요? 그럼 자소서도 엄밀히 와서 그런 걸 쓰지 말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뭘 살짝 쓰는 친구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 할 때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거는 일단 편견을 줄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사전에 읽고 그 부분에 화이트를 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접관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브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브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게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실제 브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브라인드 채용에 대한 방식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브라인드 채용이라고 아무 때나 묻지마 지원, 몰라 이런 지원이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기간의 목표는 좀 정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갈 것인지 그걸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오는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막을 아직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데 차후에 이제 참 공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잡알리오라는 사이트에 가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산하공공기관 338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찾거나, 또 거기만 있냐? 아니요. 클린아이라고 있습니다. 클린아이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공사, 대구도시철공사, 경기문화재단 이런 형태. 거기도 860개가 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셔가지고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기관을 이렇게 좀 뽑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뽑은 다음, 1차적으로 뽑은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내가 갈 수 있는지. 왜? 거기는 직무 베이스고 거기에 이제 필기시험이 있는데 전공, 물론 직무 영향평가인데 이게 전공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전공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간에 대한 목표를 좀 수립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NCS 채용 그대로입니다. 사기업과 마찬가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NCS 채용이기 때문에 뭐냐면 일단은 직무 목표는 좀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특성상은 각각의 채용 공고에 보면 사기업과 다르게 PDF나 HAW로 한 10장, 20장 정도의 채용 공고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직무기술서가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직무기술서에 맞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타겟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같이 큰 기관들은 사무관리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경영계획, 인사총무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 나눈 타겟에 맞춰야 되는 거고, 작은 기관에는 사무관리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포멀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직무기술서상에서는 NCS 기반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적인 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 태도적인 면이 다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시 보고 당황스러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준비하고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거, 본인이 어떤 걸 있다면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미안하지만 공공기관은 서류 전형을 다른 사기업처럼 힘들게 못합니다. 타이트하게, 어렵고 좀 빡시게 못합니다. 실제 왜 이걸 빡시게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전화해서 왜 제가 탈락했습니까 라면 공공기관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부담 너무 힘듭니다, 공공기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은 요식행위로 많이 합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족부만 가렸고요. 그 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토익이나 그 자격증 기준으로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관련 공단은 원래 조금 빡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서류 전형은 요식행위고 결국은 필기시험이라는 거. 왜? 너무 많은 숫자, 지금 공공기관을 너무 친구들이 많이 뽑고 그러면 안정성 때문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걸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필기시험에서 거르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초기가 되고 몇 번 안 되고 기관도 출제 기업들도 어떤 걸 내야 될지 몰랐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몇 년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필기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리는 전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과 다르게 핵심적인 내용보다 구석구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필기시험은 제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벼락치기 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왜? 벼락치기가 아니라 실제 보면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다고 도서관에 앉아서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책을 찢어가지고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할 때도 잠깐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필기시험이 더 애매한 거는 기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기간을 타겟으로 간다면 거기를 좀 잡아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중개학 면접 쪽에서,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험이 직무와 연결되는 것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직무랑 연결하는 건 직무도 되고 공통역량도 같이 보니까, 공통역량은 NCS를 가면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돼 있죠. 그걸 두 개 동시에 보니까 이제 자소서나 면접에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결국은 경험이라는 거. 여러분의 경험을 많이 정리해 놓은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또 필요하고요. 이 경험 이외에 다른 컨텐츠는 지원하는 기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기관이나 지원하는 직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좀 확인해보고, 어떤 건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컨텐츠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한 컨텐츠, 두 번째는 직무나 기관에 대한 컨텐츠를 좀 마련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공기관은 안정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고, 실제 보면 안정적인다, 사기업보다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감상적으로 적응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의미라서 사기업처럼 안정적이고 그냥 보수적이다, 이거는 오히려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도 성과연봉뿐만 아니고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한수원이나 이제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격오지, 실제 보면 시골 산에 있기 때문에 활발한 성격 친구들이 좀 적응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애매한 건 공공기관에 입사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본인은 안정적이고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공공기관의 다섯 번째 얘기할 거는, 너무 안정적이라는 감상적인 접근, 그리고 공공성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했다, 이 논리 이제 별로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좀 감상적인 논리는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브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목표 기간을 좀 설정하라, 미리. 물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설정해야 되죠. 두 번째, 지원 직무에 대해서 타겟을 가지고 NCS 기술서나 직무 기술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준비하라.
세 번째는 엄밀해서 본인이 얘기할 컨텐츠를 많이 준비하는 것들이 필기시험 죄송해요. 세 번째는 필기시험을 좀 충실하게 준비해라. 평소 습관에서 공부하는 거 있고, 네 번째가 여러분들의 컨텐츠, 그거는 본인의 컨텐츠는 경험, 기간이나 직무에 대한 컨텐츠도 생각을 해보고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다섯 번째는 너무 감상적이고 안정적, 공익적이라는 감상적인 접근은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인드 채용이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해서 NCS 기반 채용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직무 중심 채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거의 인재상도 예전과 보수적이다? 보수적이 아니거든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굉장히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소통 잘하는 친구를 뽑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개의 기관,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통점은 직무 베이스입니다. 직무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공공기관 사기업을 나눠서 대응하는 게, 나는 공공기관만 갈래? 나는 사기업만 갈래? 이런 전략이 아니고, 이제는 공공기관 사기업을 동시 지원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내고 사기업도 내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태냐면,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강제 할당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지역에 있는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는 금융공공기관이나 진해에 있는 진주나 이런 공공기관에만 도전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아직은 30%가 안 됐습니다. 4년 뒤에 30%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만약 30% 가정하더라도 일단은 뭐냐면, 거기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 있는 친구가 대구, 경북에 자꾸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냐, 30%를 놓고 아둥바둥 싸워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저기 전라도에 있는 광주나 나주에 있는 한전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오히려 70% 안에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인재 강제 할당제에 따라서 너무 우리 지역만 도전하는 것도 좀 피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도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도전하고, 그 와중에 사기업도 도전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 결국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 얘기했고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조명이 비쳐서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언제든지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바로 방송하고요. 바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그리고 남들처럼 있어 보이게 안 할 거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